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이번에 로고스 9이 나왔지요. 간단하게 오버뷰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로고스 9이 나오기 한 2달 전쯤에 베타 버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타 테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다크모드가 들어갔네? 이 부분이 참 일단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실제 사용했지만 찾아가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었던 것들을 더 빨리 앞으로 뽑아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설교 매니저 같은 부분들, 이런 기능이 있네. 이제 앞으로 설교를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하더라도 저장은 여기다 해놔야겠구나.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설교 매니저가 갖고 있는 이제 강력한 기능들, 자료를 정리하고 또 설교 계획을 짜고 해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저도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을 이렇게 2달여 해봤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 아카이브, 그러니까 기록 보관소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로고스 9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 전에 저는 이제 5부터 썼는데요. 5, 6, 7, 8 같은 경우는 성경과 신학과 연구, 중심 이쪽으로 했다면, 이번부터는 현장 중심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 매니저라는 기능이 특별히 그랬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설교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구현해내는지, 나중에 이제 뭐 설교를 30분을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이제 시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도, 이제 게이트웨이 워십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렇게 1시간 3분인가요? 5분에 딱 맞추더라고요. 이게 매주 갔는데도 늘 그 시간에 끝나서 신기하다고 뒤돌아봤더니 설교 시간이 이제 역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철저하게 짜고 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능도 아무래도 미국 베이스다 보니까 로고스가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현장 중심이라는 느낌은 이제 상담 길잡이가 나온 것이죠. 예전에는 뭐 본문 연구 길잡이, 성경 어휘 연구, 뭐 이런 식의 본문에 대한 길잡이가 많았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성경 외에도 목회자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이슈들 중에 상담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이슈가 앵자이어티면, 또 이분의 이슈가 또 이제 다른 문제, 앵거 문제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 찾아보고 그런 말씀들을 숙지해 가고 내용들을 인지해서 그렇게 성도를 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표현에 또 이제 또 관심을 갖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이제 차트였죠. 차트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 로고스가 차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차트를 조금 더 비주얼하게 표현해내고 그것을 이제 같이 구현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게 이제 다른 부분이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다크 모드도 이제 조금 더 표현하는 데 좀 더 많이 이제 관심이 있고요. 또 팩트북 2.0이라는 기능이죠. 이전에도 팩트북이 있었습니다. 뭐 주제 연구도 있었고, 근데 이번 팩트북은 조금 더 본문에서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전에 했던 여러 자료들과 검색의 내용들을 이제 기술 개발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5개 정도를 더 넣었다. 우리가 따로따로 보던 걸 15개를 하나로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팩트북이 좀 달라진, 좀 더 강력해지고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원큐에, 원클릭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문서 노트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쓰던 우리가 이제 이미지도 넣고 그것을 이렇게 출력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 보관에 대하여 또 좀 더 활용도에 있어서 좋게 만든 것이 이번 로고스 9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 각권 탐색기라고 해서 각 흩어져 있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한 번에 창세기가 몇 장, 몇 구절, 언제 기록돼 있고, 또 저자가 누구고, 연대는 어떻고, 각 성경 본문들 간의 연계성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책이었거든요. 이제 뭐 구약에 관련된 개론책들, 신약에 관련된 개론책들, 이제 그것들이 책으로 있던 건데요. 이번 데이터셋으로 바꿔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제 인터랙티브 그런 기능으로 따로 뽑아준 거죠. 기능팩 안에 그걸 넣어준 거죠. 그래서 책으로 들어가지 않고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로고스 9이 이제 나온다는 걸 알고 또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게 초청을 해 주셔서 같이 이제 가버넘 테스트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사람들이랑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9을 통하여서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로고스가 가고 있구나. 뭐 물론 강의도 만들고 신학교 그런 이제 유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는 이제 그 설교와 또 관리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뭐 또 드로잉이라고 해서 그 이제 로고스 전체 화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인데요. 원래 이제 2개 전 버전에서부터도 제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로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단축키로 이제 뭐 F8이라든지 커맨드 F8, 펑션 F8 이렇게 맥과 윈도우에서 누르던 걸 다 이제 빼고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는 바로 그게 뜨지만 이제 지금 아직 맥에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제 곧 탑재될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전의 강의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드로잉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로고스 9을 이제 저도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이게 떠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무언가 들어올 때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또 이렇게 들어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로고스 9을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른쪽 맨 위에 이쪽을 가보시면 보이지 않던 갑자기 계정과 이제 도움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정을 좀 살펴보면 눌러보시면 몇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정은 좀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에 대한 이제 로고스의 그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의 뭐 카드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쭉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홈페이지로 찾아가던 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또 보시면 저 프로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로고스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이제 여러 내용들을 이제 자기 소개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놓는 이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뭐 제 거 이제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진 않고 그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로고스 입장에서는 유저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리고 한 집에서 목회자도 있는가 하면 성경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한 데스크탑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을 경우가 있음을 이제 인지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로고스에서 이제 시험용 계정으로 이제 보내주신 이제 이중언어 플래티넘 요걸로 이제 눌러가지고 다시 재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혹은 다른 가정에서 뭐 누가 있으면 되고요. 로고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한 계정을 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같이 쓴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더라고요.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컴퓨터에 여러 명의 계정을 갖고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자기들의 계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명을 이제 로그인 해놓으면 이제 로그인 그 자료들이 있어서 바로 클릭해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세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정이 다를 이유가 있다라고 로고스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세 개의 도움말을 좀 보시면 몇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큰 변화가 있다면 일단 로고스의 여러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빼와서 모아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로고스가 이제 발전하는 게 버전이 달라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기존에 잘 안 쓰던 것들을 이제 빼놓다든지 없앤다든지 아니면 잘 쓰는데 너무 찾아가기가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뽑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도움말 같은 경우는 물론 F1으로도 되지만 이제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한글 도움말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직은 이제 로고스 9으로 하기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로 도움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뽑아놨습니다. 또 모든 설명서 찾아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이제 59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굳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설명서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유용한 게 프로그램 화면 크기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100%로 해놨지만 이제 보니까 확대하는 기능도 뭐 물론 영상 편집해서 쓸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150으로 해놓으면 보기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옛날 프로그램 설정 들어가서 했던 것들도 이렇게 밖으로 빼놔가지고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로 이제 올려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자, 저는 이제 150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모드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시스템과 라이트는 이거 변화가 없고요. 이제 다크 모드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다크 모드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제 재시작하세요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누르면 다시 로고스가 시작을 하면서 요즘에는 조금 많이 보편화된 다크 모드가 이제 로고스에도 들어와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로고스 다크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조금 눈이 덜 아프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크 모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도구로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 설정을 찾아서 뽑았다면 바로 이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도 영어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게 이제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색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했던 거, 며칠 정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로고스가 이제 기록을 해놨던 것이죠. 원래 히스토리 기능이 있었긴 했는데, 이제 이것을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빼놓은 것이죠. 제가 뭐,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어서 그런지, 한참 있네요. 저도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때, 했었나 봐요. 이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안내해 주기로는 뭐 꼭 이걸 다 계속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다. 뭐 한 번씩 지우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지우나 안 지우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눌러서 즐겨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눌러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려서 저는 F7으로 이제 단축키로 해놔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로고스가 빼놔서 좀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폴더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 OT 저는 NT 해놔서 이를테면 뭐 이렇게 루키 이와 같이 펼쳐져 있죠. 또 들어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제 주석들을 여기다가 정리해서 좋은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놓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즐겨찾기가 있고요. 이제 로고스 다운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인터넷 창이 열리면서 이와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서 로고스를 실행한 상태에서 또 다운로드를 받는 페이지를 안내해 준다는 게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또 안내를 해준 것 같습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로고스의 이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보시면 로고스 온라인 사용하기. 이것도 사실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만, 랩탑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앞으로 또 빼준 거죠. 자, 이제 눌러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제 그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app.logos.co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전체는 아니지만 도구의 여러 내용들 자료들이 있고요. 또 연구 길잡이도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앱 온라인에 로고스 9 기능이 다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니저라든지 설교 매니저 이번에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문서도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급하지만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놓았습니다. 또 성경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것도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9이고 버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피처스 갖고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문서 공유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 계정 하면은 이미 제가 여기 제 얼굴 사진에 있었던 그 계정이랑 똑같은 기능이라 설명이 더 필요 없고요. 문서 공유 관리를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서들이 다 이제 로고스의 웹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document.logos.com.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동안 많은 것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42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vailable 하지 않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다가 지웠던 이 델리트 되었던 것들도 이렇게 다 얘네들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을 다시 복구하고 싶으면요. 여기 가보시면 undel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눌러서 다시 복구시켜 가지고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서로도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이제 살펴보기 이것도 누르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 거 말고 더 이제 높은 차원의 로고스 9 얼티메이트를 너가 쓰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라이브러리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이렇게 앞에 패널 부분만 좀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부터는 이제 각 그런 기능들, 9의 기능들도 보지만 기능이 끝나고 나면 실제 설교의 본문들을 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응용해보고 어떻게 실제 제 설교 사역에서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교가 나오기 전의 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